세차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이낙연 전 총리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낙연입니다. 제가 지난번 총선거 때도 이 자리에서 연설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 며느리가 단양 출신이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생각할 일이 많은 선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 정말로 중요한 그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갈게요.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시급한가, 무엇이 제일 급한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우리에게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다수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코로나 빨리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지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년하고 2달째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렸지만 그래도 코로나 방역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마이크 잘 들립니까? 네네, 고마워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마치 대통령 선거가 있게 돼서 마치 강 한가운데서 배를 갈아타야 하는 형국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배는 어차피 갈아탄다 치고 사공을 어떤 사람으로 구할 것인가, 배를 저어본 경험이 있는 사공을 구하는 것이 강을 잘 건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께 드립니다. 노를 한 번도 저어본 적이 없는 신출내기 사공한테 배를 맡기면 그 배가 제대로 강을 건너겠는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코로나19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직은 불안한데 그래도 이제까지 잘 해온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을 지자체에서 경험해본 그런 후보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방역을 틈만 나면 흔들어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조작한다, 이런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가면서 방역을 흔들어댔었어요. 야당 대선 후보마저도 엊그저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투표 많이 못하게 하려고 확진자 숫자를 갑자기 부풀려 발표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방역 당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 방역을 제대로 하겠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고 함께 가야만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지, 그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방역 당국을 믿지 못하는 지도자가 방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과 방역 당국 함께 믿고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그런 후보는 이재명이고 그런 정당은 민주당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서민들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들어온 지 2년 2개월 동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서민과 중산층들이 대단히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와 저희 민주당이 이번까지 6번째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32만 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1인당 300만 원씩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약 130만 명의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등께 별도의 지원금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저희 민주당은 국민들의 세금을 모으고 모아서 일부는 빚도 내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최악의 상태는 가지 않으시도록 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충분치 않으시더라도 작은 도움이나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재원이 장만되는 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을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끝난 그 시점까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일어서실 수 있게까지는 도와드리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정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집권을 해본 정당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은 2분입니다. 그래서 그 2개 정당 그리고 2분의 후보만 놓고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서민과 중산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정당이 어딘가? 그것은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 살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는 후보가 누군가? 그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서민과 중산층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으신다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평화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좋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것이 나빠질 때 그때서 소중한 것을 알거든요. 인간이란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지금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침략을 받는 걸 보고 그때서 평화가 참 소중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평화 그러면 2개 정당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잘하냐?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어요. 그 세월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몇 번 있었는가? 딱 5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 쉬워요. 민주당 정부 때만 있었어요.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는 정상회담이 열린 적도 없고 정상회담을 열려고 하는 노력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시도를 한 적도 없고 제안을 한 적도 없어요. 제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되짜 맞았지요. 요새 후보들이 내 사전에는 무엇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사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철학도 부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철학과 경험과 실력과 실적을 가진 유일한 정당은 민주당뿐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화를 원하신다면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평화를 말하면 뭔지 안보에 물렁물렁 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보를 큰 소리로 떠들어야만 안보를 잘할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국민의힘에 있어요. 실제로 안보를 크게 떠들었지만 허망하게도 천안함이 폭침됐던 것이 어느 정부에서 있었는지 아세요?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어요. 말로는 안보 다 떠들더니 현실은 그렇게 허망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도 이루면서 동시에 안보도 강하게 가져간 그런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했고 금강산 관광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북한이 연평도를 2번이나 공격했어요. 그 두 차례의 전쟁을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차례 연평해전 모두 압도적인 전력으로 완전하게 승리를 해서 북한이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실력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했습니다. 아까 민주당이 5번 했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1번, 노무현 대통령 1번, 문재인 대통령 3번, 이래서 5번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을 했고 그 임기 초기에 평창,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동계올림픽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총리였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이것마저도 걱정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을 잘 열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북한 선수단을 참가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참가시켰습니다. 자기네 선수단이 참가하면 장난을 못 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어요.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 같다 이렇게 비아냥됐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못 쓰거든요. 일이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평양올림픽 운운하면서 비비 꼬고 비아냥되는 것, 그런 사람들은 국정을 맡으면 안 돼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3차례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에 취약했느냐? 그렇지 않고 정반대였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원 여러분은 꼭 알아두실 일이 있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면 미국에서 간섭을 하게 돼 있어요. 미사일 사거리,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 멀리 갈수록 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얼마 이상 못 날아가게 해라 하고 눌러요. 미사일 탄두 중량, 미사일 머리 무게 무거울수록 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몇 킬로 이상 무겁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약을 해요. 그게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을 끌어안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기 개발이 늘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수십 년 끌어안고 살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담판해가지고 완전히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술과 돈만 있다면 아무런 제약도 없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해방 이후 처음이라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현무4, 현무4 대단히 강력한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고 더 센 미사일도 연구 중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커졌느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 몇 등인지 아시는 분? 예, 이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이 정도 실력이 됐어요.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 6등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세계 10등, 수입은 세계 9등, 수출은 세계 8등, 국방력은 세계 6등, 그것을 다 합친 종합국력은 세계 8등이다. 이렇게 미국 신문이 평가를 했어요. 일본한테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어렵게 해방돼서 겨우 좀 살만하니까 또 6.25 전쟁을 3년을 겪은, 그래서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던 그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6번째 국방력을 가진, 세계에서 8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리고 종합국력 세계 8번째 가는 이런 멋쟁이 대한민국으로 커졌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의 역량 덕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은 평화도 만들고 지키면서 안보도 강화한 그런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평화를 지키면서 안보도 강해져야겠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100번 옳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야당 대통령 후보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지금 사드가 어디에 배치되고 있지요? 성주!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되고 있어요. 그것이 쉽게 배치되나요? 아니지요. 몇 년째, 지금 5년째 지지부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사드를 배치할 그 부지 기지의 입구 여기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진입도로를 차단하고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냐, 큰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로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몇 년째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박근혜 정부 끝날 무렵에 제 전임 총리 황교안 총리님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한테 사드 배치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사드 배치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중국이 못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이 꼬였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어디다 배치하려고요? 그랬더니 충청도도 좋고 강원도도 좋고 경상북도도 좋다. 당신 집만 빼놓고 아무 데나 좋대.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국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몹시 어려운 문제가 사드 배치인데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평화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원하신다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주의가 내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별로 못 느끼는데 갑자기 후퇴하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져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아파트 이사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로 가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넓은 평수 갔다가 다시 좁은 평수로 가면 모든 것이 불편해지는 것과 똑같아. 자, 영국에 EIU, 영어로 EIU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해마다 평가해서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작년 말 현재의 평가 결과를 2월 달에 발표했어요. 발표 내용이 이래요. 코로나 때문인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년 사이에 7단계가 또 올라가서 이제는 세계 16등 아시아 1등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손색 없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것 또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룩한 결과가 바로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우리 세대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께 여쭙게요. 그렇게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나중에 했던 일이 무엇인가 맞춰보세요. 예, 이렇게 간간히 아무도 못 맞추는 때가 있어야 연설하는 맛이 나요. 다 알아맞혀버리면 나도 힘 빠지잖아.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 가장 나중에 한 일은 검찰개혁이었어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걸 했냐? 검찰은 워낙 권력이 센 기관인데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하게 두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될 수도 있겠다. 법치주의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 검찰의 권력을 경찰과 조금 나누고, 그래서 민생과 관계되는 일상적인 범죄는 수사권을 경찰한테 떼넘기고, 그리고 검찰도 잘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 잘못을 검찰 너희들이 한번 조사해라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 흐지부지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깥에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이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공수처예요. 그렇게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까지 있었기 때문에 1년 사이에 7단계가 더 올라가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1등, 세계 16등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통령 후보가 공공연히 말씀하기를 검찰개혁 지워버리겠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검찰의 예산권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겠다, 공수처 폐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나중에 어렵게 했던 그것을 야당 후보는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민주주의는 그만큼 뒷걸음 쳐서 가는 것이고 검찰은 다시 폭주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마치 넓은 평수 살다가 좁은 평수로 다시 이사가는 것 같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검찰 폭주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후퇴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옳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대충 다 드렸어요. 더 드릴 말씀이 한 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 말씀드리면 요 다음에 올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오기 위해서 아껴두고 이 정도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천의 이근규 동지 여기 와 계시고, 우리 청주의 우리 이장섭 의원, 우리 지역위원장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